플랜브이스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말 그대로예요. 예, 제가 이거 노래 제목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이 노래 가사 제 마음입니다. 방송 끝나고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노래를 한번 틀을까? 방송에 틀어볼까 했는데 저작권 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파서 일단은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고 플랜브이스타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초보지만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있고요. 플랜브이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방송 추천,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리딩 방송 아니에요. 그리고 플랜브이는 카페나 전화번호 이런 걸 댓글로 홍보하지도 않고요. 사기꾼 조심해 주시고요. 마음을 곧게 쓰는 것뿐이에요. 마음을 곧게 쓰면 복이 온다라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저도 삼형제의 주주예요. 주주로서 생각을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일단은 이거를 그냥 한번 주세요. 읽어만 봐주세요. 아직 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고요. 거대 공룡 20년 이동 평균선이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적은 거지만 20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0년 이동 평균선을 닿았고 체질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공룡은 더 큰 공룡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룡은 더 큰 공룡이 될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의 정보를 따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맞서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힘을 키워야겠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기분 드십니까? 기분 아닙니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네. 일희일비 하시면서 이 종목 저 종목 보시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 셀트리온 얘기만 할 걸로 추정되네요. 2018년, 2019년 제가 예전에 일단 그 전에 이거 적어드렸어요. 초심을 잊지 마세요. 삼형제 주주분들. 그쵸? 세상에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흔들고 헷갈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한지를 잘 헷갈리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플랜 V의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 그럼 일단은 제가 이 당시부터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그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바닥에 박혔다고 방송한 거 혹시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서우셨던 건 이것 때문에 무서우셨을 거예요. 이거 또 빠지면 어떡해? 근데 종식시켜 드렸죠? 어떤 이런 이동평균선 같은 거를 좀 눈으로 쉽게 해드리라고. 저는 차트 분석을 잘해서 막 이것저것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바로 따라 하실 수 없으니까 그냥 오픈해버린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오픈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 빠졌을 때를 그러면 한번 다시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내 심리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네요. 이때는 저가 갱신할까봐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왜 안 갈까로 바뀌었죠.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셨는지조차도 돌이켜보시면서 성장하세요. 네, 응원합니다. 성장하세요. 멘탈. 여기에서 일단 있었던 일을 하려면은 올바른 이해로 제가 적어놨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볼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일부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작성하죠. 어떤 목표 주가를 45만원. 당시 제 기억에는 이 정도가 제일 높았을 거예요. 으로 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가지 못하게 혹은 진입하게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일정한 물량이 쌓였고 나서 테마색 애들이랑 짜고치고 공매도랑 짜고치고 짝짝꿍 했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세가 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열차에서 내려야만 가거든요. 내려야만 가요. 개인들을 다 태우고 가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야만 갑니다. 지금 내리고 안 내리고 있는지 한번 육안으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있네요. 이거.
오늘은 이걸 붙였어요. 개인 보유 수량. 이게 제 방송용 HTS라서 개인 보유 수량인데 이게 계속 어떤 이 시기 있죠?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계속. 요거. 개인들은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좋겠죠?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주주분들, 저도 삼형제 주주입니다. 네. 많이 나갔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임박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바로가 아니라 이거 바랄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계신 주주분들 나중에 털리시지나 말라고. 지금 이 기간을 괴로워하시면 털리시게 돼 있습니다. 접근을 달라서 다르게 접근하라는 방송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죠?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이나 전업 투자자분들이 이런 좋은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방송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된 설명은 빼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여기에서 저가를 찍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저가를 찍고 요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레포트 같은 거 보면서 이 새끼들 지금 사람 헷갈리게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요 정도까지는 올라왔었어야 됐거든요.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이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차이가 크고 저는 눈치를 채요, 이미. 여기서 아리까리 했고 여기서 확신을 갖죠. 이 정도쯤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여기서라도 이 정도를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길래 확신을 갖고 끝났네 라고 땅땅땅 결론 내려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힘들겠구나. 그냥 좋은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야겠다 라면서 기다리는 자리를 기다립니다. 진짜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올라가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그 좋은 자리까지 갈 게 분명해 보이는데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지는 막막하지만 앞으로 방송에서 그냥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서 표현해 볼게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램시마 SC 얘기가 한창 그 전부터 나왔지만 이때도 이런 게 나와요. 2019년도에 한 600억대 매출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3, 4천억. 그리고 21년도에는 한 6천억 이상. 이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지금 2019년도에 일단 이건 틀렸죠.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이 당시에 언론이나 방송사들은 떠들었어요. 그럼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지난 과거 셀트리온은 항상 그랬거든요. 조금 시간이 길지언정 결국 고점에서 기었거든요. 아름다운 횡보를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횡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믿고서 하신 분들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셀트리온은요 항상 1, 2년 늦어요. 심할 때는 지난 2005년인가요? 그때 상장 추진 2006년에 상장 추진한다고 하면서 빠달이 나고 2007년인가요? 그때는 나스닥 상장한다고 해서 빠달이 나고 결국 2008년에 상장됩니다. 그냥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서 상장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고 심지어 그 중간에 거래소 상장을 추진했다가 빠다리가 나고 다시 코스닥 상장으로 가는 것. 제 지난 방송에서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항상 조금씩 늦어요,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전진 회장님이 여기에서 영업이익 200억대, 영업이익 200억대에 구독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어떤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200억대에 여기서 5천억을 달성하겠다라는 망언을 했는데 여기서 지켜졌잖아요. 1, 2년 텀. 다 지난 방송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약간씩 늦어요. 하지만 결국엔 갑니다. 보세요. 어떻게 될지. 플랜 V가 그리는 그림은 큽니다. 저 다 안다고 했죠? 저 이 종목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도. 네. 과거만 알면 뭐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면 뭐합니까? 사실만 전달하면 뭐하냐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그리고 그 훗날이 그런 것들을 풀어볼 거예요. 저작권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자제하고 제 생각에 진짜 한 10%, 20%밖에 표현 안 하지만 그만해도 일단은 충분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때가 되면 하나하나 풀 거고 따라서 여기 하락할 때 항상 셀트리온이 하는 짓은 중간중간에 악재 그리고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흐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셀케 분식회 얘기가 나왔었죠. 나 진짜 이 기사 보고 여러분 웃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현웃이라고 하죠. 진짜로 실제로 웃었어요. 아 이 새끼들 또? 와 진짜 지겹지도 않네. 이걸 또 이용해? 또? 웃잖아요. 분식회계 얘네들 맨날 우려먹는 거잖아요. 어디였어? 이때도 특히 이때부터 해서 이 과거에도 분식회계 자꾸 말 많았잖아요. 다 뚫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조금 더 이거 어차피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해드려도 그때 가면 또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쌈박하니까. 그죠? 설령 분식회계가 진짜라도 이때는 이제 셀케 가지고 이제 시비 걸었는데 셀케 가지고 시비 건 건 전에도 시비 걸었죠 항상. 셀케 주주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애부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어찌됐든 셀케도 그런 게 많았고요. 분식회계가 진짜라도 가짜예요. 진짜라도 가짜예요. 이 말의 의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라도 가짜예요.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라면. 진짜라도 가짜라니까요. 보세요. 그때 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를 보면은 또 뭐냐 위생 막 요것도 기억나서 키워드만 적어놨는데 또 이 당시에 또 세사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헷갈리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장에 위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치 공장에 위생에 문제가 지적되면은 공장에서 약품들 생산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찝찝하네. 어떤 기사는 2020년도에까지 계속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누적된 그런 불필요한 지식들이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털렸고 그것을 반증해요. 이 개인 모의 수량이. 다 털어나가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은 또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뜨고 날아가고 소외감 느끼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털리시겠죠. 제가 형님 누님 분들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의 클래스는 그냥 이걸 그냥 구경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형님 누님 분들 플랜V가 여기서 재롱 떤다고. 죽자고 덤비시지 말라고. 그죠? 그런 방송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요. 이건 말씀드렸고 또 요것도 기억나시나요? 지금은요 다른 종목들이지만 그 당시 어떤 2018년 초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죠. 한 요 정도 기간 있잖아요. 요 정도 기간 주주들 어떤 소외감 느끼게 만들었던 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경협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경협 주주분들과 경협 주주분들과 어떤 제약바이오 주주분들이 막 니네가 잘났네 우리가 잘났네 싸웠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소외감 느꼈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막 5배 10배 가는데 우리는 빠지니까 사람 미칠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적어놨잖아요. 왜 빠질까? 왜 빠졌을까? 방송 하나만으로 제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게 왜 빠졌는가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오늘 제목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빠졌는지를 이해하면요.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킨 거예요.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카카오 방송을 했는데 그런 것들로 또 소외감 혹시 느끼실까봐 제 마음은 그래요. 제 성격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왜 빠졌을까? 어떤 키워드는 제가 적어왔을 거예요. 아마 키워드.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체질 전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체질 전환. 왜냐? 세계에 경쟁 기업이 많아서. 이거 아셨나요?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건 용어들은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허주마.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얘네들이 지금은 셀트리온이 이걸로 전 세계에 한번 논리 켰잖아요. 램시마로. 그래서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콜라보로 인해서 이때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합병제례와 함께 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합병이 아니라 거래소 이전 상장, 그리고 중간에 셀케 IPO.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재료와 실적이 합쳐져서 뜨지 않았습니까? 지금과 그때는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경쟁 기업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삼바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찍어내기 위해서 공장에 투자했어야 됐고 어떤 증설이 필요했고요. 그죠? 기업은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주주분들도 1년, 2년, 3년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투자하셨다면은 투기를 하셨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투자는 불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거는 한번 자신을 살짝 되돌이켜 보시고 제 방송을 보고 힘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공장을 증설하고 또 동시에 공장만 증설하면 어떻습니까? 뭐 무슨 소용입니까?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이 필요해요. 원가 절감. 그래서 직판 체제가 필요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투자가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매출 그리고 영익, 순익 이런 것들을 일부러 낮췄다니까요. 셀케가 해외 법인에 얘네가 대리 판매를 하잖아요. 셀케가 해외 판매를 하고 얘네가 현지에 팔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나 혼자 먹어야 되는 거를 같이 먹었었잖아요.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또 램시마 SC의 폭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지금은 이 중간 상인이 없어진 거고 얘네한테 일부러 안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액이랑 그런 것들이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혹은 감소한 거예요. 마진 같은 게 일부러 안 팔았으니까 물량을 계속 쌓아뒀잖아요. 셀케에 쥐고 있었잖아요. 계속 쥐고 있는 사이에 이 셀트리온이 셀케한테 물량을 계속 줬고 그 사이에도 말들이 많았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고 포인트는 그런 기간 동안 회장님 있죠? 서정진 회장님과 기우성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특히 김영기 부회장님이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분들의 그 말씀들을 듣고서 아 그러면서 저한테는 퍼즐이 더 맞춰지죠. 좋아 내가 생각한 자리까지 올 수 있겠네. 필요하네. 왜냐 회사는 본질 가치는 이거고 셀트리온은 제가 이 얘기 같은 얘기를 떠나서 셀트리온은 이거 있죠. 이 기울기를 올리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기울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를 올리는 과정. 지난 과거의 기울기는 이거였다면은 이걸 색깔을 좀 바꿔서 육안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기울기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차트가 본질 가치보다 올라간 건 맞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이 기울기 자체를 올려버리고 싶은 체질 전환이 필요한 거고 이 기울기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서 누르고 기는 것 뿐이에요. 지금 차트로 보면은 올라가서 누르고 기는 것 뿐이라고요. 일정 시점이 맞아 떨어지면은 갈 거라고요. 일정 시점이 맞아 떨어지면 그게 당장이든 아니든 육안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게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라서 어렵게 설명하면 또 이해를 못 하시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형님 누님분들 또 어르신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이 좋은 회사 들고 계시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발. 대한민국에 셀트리온 좋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수인 거 티내는 거예요. 맨날 말씀드리죠. 그리고 셀제란 셀케가 간다고 마음 조바심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스포트라이트는 그러니까 모두가 최고예요. 어쨌든 그렇게만 해드릴게요. 저는 1대1대1로 샀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체질 전환이 필요했고, 지금은 그 직판 체제가, 중간 상인을 뺨으로써 직판 체제가 완료됐다. 그리고 요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 과거에는 소송, 그리고 제품의 어떤 부작용, 이런 머리 아픈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리고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소송, 어떤 부작용, 어떤 허가, 불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임상 승인, 난해, 만해, 난해, 만해. 오늘 진짜 좋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림을 플랜 V는 해석을 다르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 소송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요,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송이 설령 그 소송이 있어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내용,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항상 특정 시간에 소송이 있다고 할 지언정, 결국에는 진짜 매출이 터지는 시기에는 그걸 다 종결시켜요. 회사를 믿으세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전 잘난 거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님과 그리고 기우성 부회장님, 그죠? 김영기 부회장님. 네. 셀트리온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올바른 투자기도 하고. 이분들은 그냥 다 뚫어요. 다 뚫고 간다고요. 중요한 시기 이전에 이미 다 해결하고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해결이 됐다. 셀트리온을 누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그런 재료는 없다. 지금 지루하다고 마음고생 하시지 말라. 여기 가지신 분들은 지루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루하겠죠. 안 봐도 뻔하죠. 네. 지금 제일 뿔나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내공을 키우라고 했죠. 저 50%씩 오르고 내리는 건 수십 번씩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네.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답답한 건 당연하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나가셨어요. 이 개인 보유 수량이 줄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갔을까요, 과연? 물론 여기 계신 분들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제 생각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나갔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형님 누님 분들이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이유가 있어요. 칭송하는 이유도.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곧 구하러 갈 텐데 털리지나 마시길,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길, 털리지나는 좀 표현이 안 좋으니까 털리시지 말기를.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것들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램시마 SC의 EMA 승인. EMA 승인. 이건 다른 의미를 가져요. 형님들 기억하시죠? 예전부터 여러분들, 주주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자분들, 셀트리온은요, 예전부터 임상을 했다 하면은 되네 안 되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EMA를 통과해요. 셀트리온의 파워입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EMA를 통과하고 EMA를 통과하면 어떤 식으로든 FDA를 통과해요. 지금 램시마 SC가 FDA 승인 되네 만 되네 이런 걸로 애들이 앞으로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깰 수가 있다고요. 미리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EMA 승인되면 끝이에요. EMA 승인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종결이라고요. FDA는 시간 차이일 뿐 1년, 2년, 3년이 지연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승인됩니다. 뭐라도. 이 큰 그림을 인식하세요. 큰 그림. EMA 승인이 뭘 의미하는지. 그죠? 이 큰 그림. 셀트리온은 다 뚫어요. 다 뚫어요. 다. 다 뚫고 갑니다. 진짜라도 가짜라고 했죠. 오죽하면 그 정도로 제가 말할까요? 그죠? 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기가 막힌 어떤 여러분들한테 꿀팁이 될 겁니다.
악재라고 붙여볼게요. 악재 뉴스가 아닌 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유중했을 때 어디였지? 유중했을 때 여기 유중했을 때 유중 악재 찌라시 나올 때 이맘때 이 주가가 대시세 폭발하기 전에 유중 악재 찌라시를 하잖아요. 진짜 웃겨 죽겠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바로바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회장님이랑 그 운영진 분들한테 제가 당부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악재 나오면은 제발 그날 바로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은 털리시잖아요. 제발 그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랑 그 영업 운영진 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다면은 그날 알려준다는 거를 기원하되 보통 그날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거든요. 다 빠지고 나서 공식 입장을 표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회장님에 대한 의혹을 과거부터 항상 제시한 것뿐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회장님 존경해요. 어찌됐든 악재가 나오면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겁니다. 항상 나왔어요. 항상. 꿀팁 드립니다. 꿀팁. 항상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셀트리온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셀트리온 방송이라서 셀트리온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항상 나오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설령 악재가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죠? 그 말대로 된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또 이걸 적어놨습니다. 삼연제가 좋은 이유?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일단은 여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다가 또 다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그냥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드는 건 똑같지만 중간중간에 대표이사와 오너일가라고 해야 되나 운영진들, 임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 지금 체질 전환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매출액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쟁 기업이 많아서 우리 투자해야 된다. 우리 더 성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봐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기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일부러 안 팔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말을. 그리고 그게 지금 다 완료됐다고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완료됐다고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1, 2년 정도 텀이 있다고 했죠? 어떠신가요? 좀 마음이 안심되시나요? 플랜 V의 해석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말한 것도 제 생각에 요만큼밖에 말 안 한 거예요. 예. 어제도 사실 방송을 찍었었는데 제가 방송 녹화 시작, 녹화 종료 이것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튜브 초보라서 와이프님이 이제 심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좀 그렇대요. 네가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방송을 찍은 거예요. 사실 어제 찍었었는데 그 방송은 나중에 올릴게요. 일단은 힘이 좀 더 생기고 또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분이죠? 28분? 일단 30분은 안 남기고 싶은데 꼭 이럴 테니까 일단 이것부터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일단 EMA 통과됐어요. 램시마 SC. FDA 승인 되고 말고 그거 가지고 말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넘어올게요. 중국 진출. 이거 얘기하면 일단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라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일어나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안 됩니다.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추정컨대 그냥 어떤 바이오 시밀러 있죠? 중국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심해요.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뚫고 간 기업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마 다 셀트리온이 최초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은 언제나 최초였으니까. 클라스. 멋있어. 그래서 중국 시장이 세계 2위인 거 아시죠? 제약바이오 시장이요. 1위가 미국이고 중국이 2위예요. 이걸 지금 서정진 회장님이 뚫고 그리고 이제 법인 회사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합작법인인가요? 아니면 법인 회사인가요? 만들어졌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중국 매출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조금 조심스럽게 근데 해야 될 겁니다. 방송하시는 분들도 머리 아플 거예요. 대충 설명하시면서 허황된 꿈만 심어드리면 안 됩니다. 좀 어떤 잘 전달해 드려야 되고, 그건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따로 방송을 만들 거고요. 일단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 유튜브 시스템 구독하기, 제 방송 초반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청할게요. 저 솔직히 지금 그 말 이해 못 했었거든요, 그 당시. 왜? 읽지도 않고 왜 좋아요를 누르지?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몰랐어요, 그때. 그거를 좋아요가 필요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부탁드리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다음 방송도 한번 챙겨주실래요? 적어도 셀트리온 삼형제는 저는 자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거, 저 사기꾼 아닙니다. 그 유료 리딩, 그 전화번호 있죠?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댓글에. 아, 제 머리 아파. 방송에는 꼭 말해야 될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저 안 올립니다. 그죠? 사기꾼 조심하세요. 저 어떤 식으로도 전화번호 올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또 따로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누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가졌던 마음은 이게 아니었길 바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딥니까? 좀 긍정적으로 자신을 멘탈 관리를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성투를 언제나 응원하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투하세요.